불타는 해골과 체인, 그리고 불타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타락한 영혼들을 처단하는 존재인 고스트라이더는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고스트라이더가 개봉을 하면서 비로소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고스트라이더는 1960년대 후반부터 마블 코믹스에 등장했던 인물로 역사가 오래된 만큼 다양한 캐릭터와 기원이 존재합니다. 먼저 고스트라이더의 전신으로 알려진 팬텀 라이더는 1940년대 후반 작가 레이 크랭크와 아티스트 딕 아이어스가 탄생시킨 캐릭터로 1955년까지 고스트라이더라는 이름으로 여러 코믹스에 등장했는데요. 이때 등장한 고스트라이더는 공포를 주제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사실상 말을 타고 다니면서 양손에 쌍권총을 휘두르는 전형적인 서부의 총잡이 모습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 이상 웨스턴물이 코믹스에서 인기를 끌지 못하자 이 캐릭터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됐고, 설상가상으로 만화가 아이들에게 유해하다는 여론이 미국 사회에 형성되면서 고스트라이더의 상표권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업을 접고 마블 코믹스에 새롭게 입사를 하게 된 딕 아이어스는 만화책에 대한 규제가 점차 사그라들자 자신이 예전에 창조했던 고스트라이더를 새롭게 탄생시키기로 결심하게 되죠. 그래서 1960년대 말부터 코믹스에서 호러와 오컬트 장르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 딕 아이어스는 오컬트와 웨스턴 장르를 결합한 새로운 고스트라이더를 탄생시켰는데요. 이때 탄생한 고스트라이더는 전신에 흰색 옷과 망토를 두르고 백마를 타고 다녔으며 그의 모든 장비는 빛을 반사하고 확대시킬 수 있는 인광성 가루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습은 마치 유령처럼 보였으며 목소리 변조를 통해 더더욱 공포감을 자아냈기 때문에 그를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스트라이더를 두려워했다고 전해지죠. 또한 칠흑처럼 어두운 망토 내부를 이용해 유령처럼 사라지는 효과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고스트라이더는 유령 그 자체였습니다. 참고로 1950년대에 나온 고스트라이더도 흰색 옷과 망토를 두르고 다녔지만 이 캐릭터처럼 특수한 장비를 장착하고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외형만 비슷한 서부의 총잡이 같은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네요. 아무튼 오컬트와 결합해서 탄생한 고스트라이더는 1967년부터 독자적인 타이틀로 출간되면서 마블의 새로운 인기 캐릭터로 급부상했는데요. 아쉽게도 1972년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고스트라이더가 마블 스포트라이트 5권에 새롭게 소개되면서 고스트라이더라는 이름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이 캐릭터는 나이트라이더로 이름이 변경됐다가 이후 팬텀 라이더라는 이름으로 굳어지게 됐는데요. 대부분 마블 코믹스 역사에서 이렇게 이름이 수시로 바뀐 캐릭터는 코믹스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비운을 맞이하게 되지만 다행히도 이 캐릭터는 아직까지도 고스트라이더 세계관에 존재하는 캐릭터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원작에서 팬텀 라이더는 6대까지 존재하며 이 중에서 1대 팬텀 라이더인 카터 슬레이드는 영화 고스트라이더 1편에 등장한 적이 있는데요. 영화에서 그는 모든 고스트라이더 중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으며 영화 후반에 니콜라스 케이지를 도와주는 역할로 등장합니다. 비록 잠시 등장하긴 했지만 불타는 카우보이의 모습으로 꽤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 캐릭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자니 블레이즈의 고스트라이더는 1972년에 발매된 마블 스포트라이트 5권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이 당시 마블 스포트라이트 시리즈는 마블에서 새로운 캐릭터를 선보이기 전에 독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캐릭터를 먼저 내보내는 옴니버스 형식의 만화책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화책 덕분에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한 고스트라이더는 다음 해인 1973년부터 독자적인 타이틀을 얻게 되면서 1983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총 81권의 만화책을 발매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죠. 하지만 점차 고스트라이더의 인기가 사그라들자 몇 년 동안 고스트라이더는 다른 타이틀의 엑스트라로 전전하다가 마블은 또다시 3대 고스트라이더인 데니 캐치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새로운 고스트라이더를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만화책은 1990년대부터 1998년까지 총 93권의 만화책을 발매하면서 고스트라이더는 비로소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참고로 2007년에 이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인 94권이 발매됐고 이 시기에 마블은 1973년 시리즈를 다시 리메이크하면서 새로운 고스트라이더 시리즈를 내놓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작품은 기존의 시리즈를 리메이크한 작품에 불과했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끌지 못하고 단 7개 이슈만을 내놓은 채 연재가 종료되고 맙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시간이 지나면서 데니 캐치의 고스트라이더의 인기가 사그라들자 마블은 2대 고스트라이더인 자니 블레이즈를 다시 내세우면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35개의 만화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시기에 고스트라이더가 애니메이션과 게임, 완구 등으로 만들어지면서 고스트라이더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2007년에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인 고스트라이더가 개봉하면서 전 세계에 고스트라이더라는 이름을 각인시키게 됩니다. 고스트라이더 시리즈를 크게 보면 2대 고스트라이더인 자니 블레이즈가 등장하는 1973년에서 1983년대 시리즈를 일부러 묶을 수 있으며 3대 고스트라이더인 데니 캐치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1990년에서 1998년대 시리즈를 2부, 자니 블레이즈가 다시 복귀하면서 시작되는 2006년에서 2009년대 시리즈를 3부로 묶을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고스트라이더의 기원은 꽤 많은 변천사를 겪게 됩니다. 먼저 초창기에 등장한 고스트라이더의 기원은 1부와 2부를 거치면서 조금씩 자세히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먼 옛날 블러드로 알려진 불멸의 종족과 신의 명령으로 지상에 파견된 복수의 영혼들은 서로 동맹을 맺고 복수의 영혼들의 정수가 담겨있는 힘의 메달을 만들었는데요. 고대의 악마 자라토스가 이 메달을 이용해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자 그들은 메달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결국 자라토스는 이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죠. 하지만 이 싸움으로 인해 대부분의 복수의 영혼들은 죽임을 당했고 블러드 종족도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자 블러드 종족의 일원이었던 케어테이커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메달의 힘을 두려워하며 메달을 여러 조각으로 부셔버렸는데요. 이때 두 개의 조각이 케일과 바딜리노 가문의 혈통에 각인되면서 이때부터 두 가문은 고스트라이더를 계승하게 되죠. 한편 이 싸움으로 큰 피해를 입은 자라토스는 자신과 비등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악마 메피스토를 물리치고 그의 세력을 흡수하려고 했는데요. 결국 메피스토의 계략에 넘어가면서 자라토스의 영혼은 메피스토에게 묶이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메피스토가 메달의 영향을 받은 케일 가문에 접근하면서 초대 고스트라이더인 노블 케일이 탄생하게 되죠. 노블 케일은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극에 달했던 시기인 18세기에 태어난 인물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비교적 평온한 삶을 살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흑인 여성인 막델리나를 사랑하게 되면서 그는 환영받지 못하는 결혼을 하게 되죠. 한편 메피스토는 케일 가문을 타락시키기 위해 노블 케일의 아버지이자 마을에서 신망이 두터웠던 케일 목사를 타락시켜 자신의 하수인으로 만들었는데요. 어느 날 막델리나가 자신의 정체를 눈치채자 케일 목사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아들 몰래 막델리나를 마녀라고 누명을 씌워 화형에 처해버립니다. 그러자 분노한 막델리나는 죽기 전 악마와 계약을 통해 마을 전체에 지독한 저주를 내렸고 이 저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이때부터 하나둘씩 의문의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자 이 저주가 두려웠던 케일 목사는 아들의 영혼을 메피스토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막델리나의 저주를 풀었지만 결국 노블 케일은 고스트라이더가 되어 메피스토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자 케일 목사는 고스트라이더가 된 노블 케일을 구하기 위해 또다시 메피스토와 계약을 했는데요. 이 계약 조건은 막델리나와 노블 케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노블 케일에게 먹이는 것이었고 이 고기를 아무 의심 없이 먹은 노블 케일은 이후 이 고기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노블 케일이 자살을 시도하자 메피스토는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혼을 취하려고 했는데요. 바로 그때 대천사 우리엘이 나타나면서 메피스토와 우리엘은 노블 케일의 소유권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결과 노블 케일은 기억을 잃은 채 악마가 되고 그의 자손 중 누구라도 소환하면 그것에 응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이들의 논쟁은 끝을 맺게 되며 이때부터 케일 가문은 메피스토와 우리엘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게 되죠. 노블 케일의 먼 후손으로 태어난 나오미 케일은 바튼 블레이즈와 결혼해서 자니 블레이즈와 데니 캐치, 바바라를 낳았는데요. 고스트라이더로 활동하고 있던 자신처럼 장남인 자니가 케일 가문의 저주를 물려받는 것이 두려워
결국 그녀는 데니와 바바라만 데리고 멀리 떠나버리죠. 그리고 그 덕분에 서커스단인 쿠엔틴 카니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된 자니는 아버지 바튼과 함께 스턴트 모터사이클 선수가 되는데요. 어느 날 아버지 바튼이 스턴트 묘비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때부터 자니는 아버지의 동료였던 크래시 심슨과 모나 심슨에게 입양되어 아주 잠시 동안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후 크래시 심슨이 암에 걸리자 자니는 양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오컬트 문학에 심취하게 되었고 그는 마침내 악마 메피스토를 소환하는 데 성공하죠. 그리고 자니는 크래시의 암을 치료하는 대가로 자신의 영혼을 메피스토에게 바치는데요. 메피스토는 교활하게도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악마 자라토스의 영혼을 자니와 결합시켰고 얼마 후 양아버지가 죽는 것도 방관해버립니다. 그러자 이 사실에 분노한 자니는 아버지의 죽음을 괴로워하지만 결국 메피스토의 계획대로 고스트라이더가 되는데요. 얼마 후 자니는 자신이 또 다른 존재와 합체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때부터 그는 메피스토에 복수하고 자라토스의 영혼을 없애기 위해 치열한 사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라토스의 영혼을 몰아내는 데 성공한 자니는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어 평범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한편 데니 캐치와 바바라를 데리고 떠난 나오미 케일은 아이들을 프랜시스 캐치라는 미망인에게 맡기고 가문의 저주를 풀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메피스토에게 살해당하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와 헤어지게 된 데니와 바바라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는데요. 어느 날 마피아와 데스워치의 싸움에 휩쓸리면서 바바라는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고 위기를 느낀 데니와 바바라는 폐차장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비한 오토바이를 발견한 데니는 오토바이에 손을 대는 순간 고스트라이더가 되었고 그 덕분에 그들은 무사히 위기에서 탈출하게 되죠. 하지만 이때부터 데니는 주변에 무고한 자가 피를 흘리면 저절로 고스트라이더가 되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가 그런 경험을 하는 이유는 그가 만진 오토바이에 일대 고스트라이더인 노블 케일의 영혼이 깃들어 있었고 무고한 사람을 상징하는 바바라의 피가 결합되면서 이런 능력이 생겨나게 된 거죠. 한편 새로운 고스트라이더가 뉴욕에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은 자니 블레이즈는 자라토스가 풀려났다고 오해하고 데니를 찾아오는데요. 자니의 우려와는 달리 데니에게 깃든 존재는 자라토스가 아니었고 이 사실에 안도한 자니는 이때부터 그의 멘토가 되어 데니를 고스트라이더로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희생이 발생하자 다시 고스트라이더가 된 자니는 악을 처단하는 히어로로 명성을 떨치게 되죠. 지금까지 고스트라이더가 마블 코믹스에 등장하게 된 과정과 그들의 탄생 배경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마블 코믹스에서 그려지는 고스트라이더의 세계관과 마블에 등장하는 모든 고스트라이더들의 탄생 배경, 그리고 고스트라이더 군단과 대천사의 전쟁을 비롯해 100만 년 전에 탄생했다고 전해지는 고스트라이더의 기원과 100만 년 전 어벤져스들을 살펴볼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